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월요일에 이어서 비대면 테마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라든가 네이버, 카카오에 이어서 새롭게 주도주로 부각되고 있는 넷마블에 대한 전략, 그리고 숨겨진 비대면 핵심주 두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마다 그리고 시장 구간마다 주도주는 변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시장 기준으로 비대면 테마가 여전히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효과적으로 최고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최적의 종목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시대적 주도주 비대면. 먼저 비대면 테마 상승 논리.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먼저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 비대면 산업이라는 게 기존에 존재했던 4차 산업과 함께 존재했던 그런 산업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난세의 영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전 세계 비대면 시장의 그 대장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마존이 역사 신고를 돌파하면서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아마존 외에도 넷플릭스라든가 혹은 이제 구글도 그렇죠. 근데 구글 같은 경우는 아직은 역사 신고가를 돌파를 못했어요. 중국에 보면 이제 알리바바라든가 이제 텐센트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같은 어떤 그 연장선 상에서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아마존 혹은 이제 구글이라면 우리가 이제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플랫폼 기업이죠. 자, 세 번째는 이제 K 플랫폼, 카카오라든가 이제 네이버를 얘기하는 거고요. K 플랫폼에 이어서 카카오에 이어서 K 게임, K 게임의 대표가 이제 그 넷마블이라고 보는 거고요. K 드라마 그리고 K 웹툰 이런 거 역시도 어떤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떤 그 시대적인 거대한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죠. 비대면 산업이 결국 이제 지금 이제 핵심 산업으로 이제 성장하는 그런 이제 과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유망 종목에서는 역시 그 K게임에서는 넷마블이 되겠고요. K드라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DNC 미디어, 죄송합니다. 그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K웹툰 같은 경우는 이제 DNC 미디어.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유튜브 방송에서 좀 다루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워낙 그 자본금도 작고 유통 주식수가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께서 이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넷마블 목표 가격을 1차 목표 가격이 15만 원인데 15만 원에 사실 매물대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15만 원대에서 일부를 매도하고 갈지 아니면 끌고 갈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궁극적으로는 20만 원 정도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숨겨진 비대면 관련주들. 사실 그 전에도 한번 제가 이제 언급을 해드렸는데, 5G 테마 역시도 이제 비대면의 핵심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5G 테마 중에서 아직까지는 사실 오늘 조금 좀 오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사실 그 크게 어떤 그 부각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HFR이 여전히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겠고 그리고 NHN이 있는데 NHN은 저희 회사에서 어제 또 주력주로 편입한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 상승 초기이기 때문에 내일 이후 이제 눌림목을 감안해서 우리가 그 매수한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울러서 이제 기존에 계속 관심 있게 말씀드렸던 종목 있죠. 카카오가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DNC 미디어. 한글과 컴퓨터인데, 한글과 컴퓨터도, 제 방송을 계속 들으신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한글과 컴퓨터도 그 숨겨진 사실 그 비대면 핵심 관련주라고 말씀드렸는데, 한글과 컴퓨터도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주봉이라든가 이제 월봉으로 놓고 본다면, 충분히 우리가 승부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그 아마존인데요. 지금 이제 지난 이제 3월 16일 날 최저점을 기록을 했네요. 대부분 이제 우리 코스피라든가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3월 19일이 대체적으로 이제 그 최저점인데요. 거의 대등하게 글로벌 증시 전반이 그 정도 시점에서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 전환되는데 그 전후가 사실 이제 그 코로나 환경이죠.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상당 부분 이제 고통을 받는 힘들어지는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비대면 관련주들은 이제 사실 지금 이제 아마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3월 16일이 그 코로나의 어떤 새로운 생태계이자 비대면 산업의 어떤 그 출발점으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제 그 3,069달러를 기록했는데 출발점이 대략적으로 이제 한 1,600달러거든요. 아직까지 사실 그 100%가 좀 안 됐죠. 보통 시대적 주도주라고 하면은 과거 보면은 이제 역사권 좀 돌파하고 사실 1000% 혹은 그 이상도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100%가 오르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아울러서 지금 나스닥 시장을 끌고 가는 종목군들의 상당 부분이 다 비대면 관련주입니다. 아마존이 그렇고 구글이라든가 넷플릭스.
그 테슬라 주가도 이제 역사고점 돌파하고 굉장히 상승폭이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모습인데, 테슬라 역시도 지금 나스닥 시장을 끌고 가는 모습인데, 종목 하나하나 면면을 보면은 아직까지 상투 징후가 안 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도 많이 이제 나스닥 경계론을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종목 면면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상승폭이 좀 작지 않나. 나중에는 우리가 좀 어떤 주가의 급격한 조정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럴 상황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하튼 간에 최저점 1600달러, 1626달러까지 빠졌었는데, 대략적으로 한 1700달러로 계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최저점은 코로나의 어떤 새로운 생태계가 열리는 그런 시점이었고, 또 비대면 산업의 어떤 출발점, 비대면 산업의 본격적인 어떤 출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비대면 산업이라는 게 기존에 존재했던 산업이죠. 계속해서 이제 승승장구 성장 산업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사업의 어떤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죠. 빨라지고 규모도 굉장히 커진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또 투자도 많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다. 아마존닷컴이 많이 오르고 넷플릭스가 많이 오른다는 것은 그쪽으로 일단 자금이 많이 몰린다는 것을 의미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또 이제 사족을 단다면은 실적이 굉장히 좋죠. 실적이 대단히 좋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이 이제 넷마블인데요. 지금 단순하게 목표 가격 20만 원을 이제 우리가 썸네일이라고 그러죠. 썸네일에서 20만 원을 제시해 드렸는데, 지금 2017년도 12월 달 최고점이 자스트 딱 20만 원이었거든요. 20만 원에서 이제 8만 원대까지 갔다가 한 2년 이상 조정을 받고 가격 옆으로 이제 8만 원대에서 10만 원 박스권 등락을 12개월, 1년 정도 박스권을 이제 보였거든요. 이 박스권 과정 속에서 매도 세력의 상당 부분이 이제 소멸됐다고 의미합니다. 우리가 제가 월요일 방송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정수 비례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사실 논리는 많이 떨어져요. 정수 비례법이라는 건 뭐냐면, 조정 받은 것만큼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1년 조정 받은 것만큼 이제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뭐라 그럴까, 약간 철학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서적으로 얘기한다면 1년 동안 주가를 이제 공을 들였다는 거죠. 주가는 공을 들인 것만큼, 조정기 때 공을 들였던 것만큼 이제 올라간다고 본 거. 또 한편으로 본다면 1년 동안에 걸쳐서 이제 매도세가 많이 이탈이 됐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장기가 횡보한 주식들은 매집이 많이 잘 돼 있는 매집이 많이 잘 돼 있는 경우가 이제 많다고 보는 거죠. 월봉상 보면 이제 양봉이 2개가 나왔죠. 전달에 6월달 양봉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에 10만 원 아래였으니까 이제 조정이 연장선 상이라고 본다면, 이제 7월달 한 달 지금 오른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정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영업이익 정도만 보면은 최근 보고서입니다. 그 전에 보고서는 올해 예상 영업이 2,400억으로 나왔는데 2,800억으로 이제 증가했어요. 2019년도 2,03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 2,800억이니까 거의 뭐 한 40% 증가했죠. 이렇게 이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영업이익이 40% 증가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고, 2021년도 저희가 또 이제 기대하는 게 내년 이후에 실적이 폭발적으로 많이 증가합니다. 거의 뭐 한 4천억 정도에 육박을 하는데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아울러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한 12월 정도면 이제 상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새롭게 이슈화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제 일봉 차트인데, 오늘은 이제 소폭 플러스권은 보이지만 이제 큰 폭의 어떤 등락폭은 없는 것 같은데요. 조정 받을 시점은 된 거죠. 그런데 고점이 팔고 저점이 돼서 이런 거는 저는 좀 절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자꾸 단기 매매화되고, 단기 매매해서 사실 우리가 이기는 경우는, 성공하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거래량 지선입니다. 거래량 지선. 지난주 이제 금요일이죠. 죄송합니다. 월요일이네요. 지난주가 아니라 어제 그제가 되겠죠. 월요일 날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그 대량 거래 이후의 주가는 대량 거래 이후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대량 거래 위에서 주가가 놀고 있는데, 이것은 그때 개입된 세력의 힘이 굉장히 세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앞서 이제 우리가 전에 원로봉을 봤지만, 이게 지금 박스권 등락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이게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굉장히 우호적이라고 봐야 돼요. 매집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추가 매집, 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 대량 거래 가격대 한 중간 정도라면 대략 한 11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11만 원이면 또 5일 이동 평선하고 또 겹쳐지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11만 원 정도 전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추가 매수해도
일봉으로 보면 좀 오른 것 같지만 사실 좀 길게 보면 아직까지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번에 첫 번째 눌림목에서는 우리가 좀 적극적인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요거는 저희가 이제 그 문자로 회원분들한테 이제 사실 6월 15일자 잠시 볼까요? 여기 보면은 화살표가 있죠. 요날 저희가 이제 주력주로 편입을 하고 주력주로 편입할 때는 이렇게 그 상승 회사 개요소부터 상승 논리, 그다음에 목표가, 전략 이렇게 그 문자가 나갑니다. 여기 문자 내용을 제가 캡처를 잡아서 그대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개요 보면은 뭐 자본금이 86억이고 액면가가 100원이니까 뭐 굉장히 시가총액이 당시 이제 8조 1000억이었는데 지금 10조 원이 벌써 훨씬 넘어가 버렸어요. 대표이사가 이제 방준혁 씨인데 방준혁 씨가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죠. 방탄소년단의 그 대표인데 방시혁 씨의 그 사촌 형입니다. 그래서 뭐 지분 관계가 거기서부터 비롯된 것 같아요. NC소프트 지분이 또 6.8%가 있고요. 또 NC소프트에서 또 넷마블 지분을 또 갖고 있죠. 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지분을 25% 갖고 있고, 그 다음에 NC소프트 지분을 넷마블에서 8.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지분 가치도 굉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핵심 상승 논리 보면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죠. 시장의 어떤 역학구도상, 지금 뭐 반도체라든가 혹은 뭐 바이오라든가 이런 어떤 그 기존의 어떤 주도주 테마하고 역학관계에서 비대면 시장이 지금 그 환경 자체가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비대면 시장이 리스크 과정 속에서도 오히려 리스크가 이제 수혜가 되는 거죠. 코로나가 수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뭐 방탄소년단도 우리가 굉장히 이슈거리가 크죠. 그리고 이제 게임 사업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한다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전략이라든가 목표가 이렇게 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숨겨진 이제 비대면 관련주에서 이제 NHN입니다. NHN. 지금 이제 NHN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가 어제 회원분들한테 어제 8시 40분 정도에 추천이 나갔어요. 동시호까지 시작하기 전에 나갔는데 지금 이제 가격대가 좀 애매해요. 9만원대가 이제 다중저항선이죠. 그래서 좀 오늘도 제법 강했다가 좀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뭐 하여튼 그 눌림목 조정이면은 당연히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런 거죠. 흐름이 좋죠. 흐름이라는 것은 기세입니다. 우리가 바이오 같은 경우가 한번 크게 올라갈 때 보면 어설픈 바이오, 어설프게 뭐 시작을 좀 개발한다. 이게 손가락 하나만 담궈놔도 주가가 많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비대면 테마의 어떤 흐름, 기세가 워낙 세기 때문에 NHN 같은 경우, 물론 이제 NHN 개별의 어떤 핵심 가치 역시도 상당 부분 이제 훌륭한 기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여하튼 간에 뭐 돌파, 9만원은 이제 훨씬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일봉인데요. 어제 강세에 이어서 오늘은 좀 많이 흔들림이 큰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내일 이후 정도는 뭐 2, 3일 정도, 길게는 2, 3일 정도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주도주 같은 경우는요, 흔히들 이제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조정받을 때 조금, 과거보다는 조금 우리가 가격대를 조금 더 후하게 줘야 되겠죠. 너무 저가에 살려면 잘 안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이제 그 수평선을 걷는데, 프레토 지선이죠. 지난 그 3월달 전에 상당히 의미 있는 이제 저항선 때였는데 돌파한 이후에 프레토 지선 위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NHN에 개입된 세력의 힘이 크기가 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앞서 그 비중을 얘기하는데 넷마블 비중은 저희가 이제 30%입니다. 30%는 만약에 투자 금액이 뭐 1억이다 하면 1억에서 3천만 원은 이제 넷마블을 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만 받아도 뭐 얼마든지 매매가 가능하죠. 자, NHN은 저희 회사 그 투자 비중이 15%인데 15%가 적은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종목이 다 10%거든요. 자, 뭐 삼성 SDI라든가 삼성전자가 이제 30%급이고 삼성 SDI는 지금 20%급입니다. 그러면 넷마블이 사실 넷마블 같은 경우가 비중 30%면 거의 삼성전자하고 이제 맞드는 그런 수준이죠. 자, 매출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죠. 보면 이제 결제 및 광고가 이제 38%, 그다음 게임이 30%, 기타, 그러면 컨텐츠 수익 등이 되겠죠. 30% 정도 그런 포트폴리오 갖고 있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뭐 인터넷에 보면 자세하게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최근 보고서 보면은 이제 이 핵심 논리가 뭡니까? 핵심 논리가 규제가 지난 4월 17일날 규제가 완화가 됐는데 무슨 규제냐? 우리 그 여러분들 그 한 게임 아시죠? 뭐 고스톱이라든가 포커라든가 뭐 바둑, 장기 이런 건데 이게 좀 약간 사양성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규제를 왕창 했어요.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4월 7일날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이게 이제 실적 어떤 모멘텀의 핵심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페이커 사업 있죠. 뭐 언택트 결제라고 그러죠. 이 시장도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019년 영업이익이 이제 그 867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 역시 1280억으로 작년 대비해서 어려운 어떤 그 경제 환경 속에서 이렇게 그 영업이익이 실적이 이제 크게 증가하고 있고 내년 이후서부터도 2021년서부터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HFR입니다. 저희가 사실 그 뭐 서진 시스템이 요즘에 최고 강세인데 저는 서진 시스템보다 이제 HFR이 좀 낫다고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어요. 저를 위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뭐 너그러 양해하시기 바라고. 이노와이러스도 뭐 좋기는 맞는데 저는 뭐 단연코 HFR을 탑픽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그 변화된 건 없어요. 자, 일단 그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주봉입니다. 주봉 보시면 이제 그 상승 추세 연장선상에 있죠. 여기 저점을 쭉 그리면 상승 추세 연장선상이고, 그 다음에 지금 HFR을 수급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지금 그 화살표 표시된 지역이죠. 대량 거래가 터지고 그다음 장대 양봉이 나온 날인데 그 장대 양봉이 한 중간 정도 값에서 지금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장대 양봉 이후, 장대 거래와 장대 양봉 이후의 주가는 그날에 의해서 그 장대 양봉이라든가 이제 대량 거래량 그때 개입된 세력에 의해서 통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5G 전반이 강한데 5G 강세의 어떤 근거에는 비대면입니다. 비대면 시장의 사실 핵심이 원천이 어찌 보면 이제 5G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HFRG 일봉 차트인데 일봉 차트는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단기, 중기 이동평수의 결집도는 굉장히 좋죠. 근데 방향성이 조금 우하향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근데 이거 5G 역시도 어떤 그 흐름으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지금 기술적 완성도를 보면 100점 만점에 거의 한 70점, 80점 가까이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미래에셋증권에서 6월 10일자 나온 이제 보고서인데 이게 한 9페이지짜리를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내용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통신 서비스인데 통신 서비스에 대한 얘기인데 역시 그 통신 서비스의 기본 그리고 비대면의 어떤 핵심이 5G라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G를 기준으로 해서 뭐 다양한 어떤 다양한 산업들이 이제 분포하고 있죠. 자, HFR이죠. 최근 나온 이제 보고서입니다. 5월 18일인데 지금 최근 보고서는 없네요. 6월 이후서도 보고서가 안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요게 최근 나온 보고서니까요. 보시면은 이제 원래 그 영업이익을 먼저 보도록 하죠. 영업이익이 대체적으로 한 200억 정도 예상했는데 5월 18일자 이게 이제 그 HFR의 최근 보고서인데 이때는 영업이 갑자기 줄었어요. 그래도 전년도에 그 20억에 비해서 20억에서 140억으로 만약에 증가하는데 이게 전망치하고 실제치하고 100억 정도만 넘어도 주가는 뭐 폭등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이제 올라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자, 1분기 매출 영업이익이 좀 많이 줄었어요. 줄은 이유는 뭐 하여튼 그 해외 프론트홀 수주가 이제 많이 감소한 거죠. 뭐 당연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이런 거고요. 통신장비 업종 특성상 동사 실적은 2020년에도 상저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 이후부터 좋아지고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그 하반기에 좋아지고 특히 이제 그 4분기 이후부터는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내년도 2021년도 내년도 상반기에 실적이 많이 좀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지금 5G도 전 세계 자체가 이제 경쟁 구도이기 때문에 먼저 시장을 누가 선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잠시 서로 눈치 보기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5G 투자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 조만간에 좋은 어떤 그 호재성 기사들이 좀 수주했다는 호재성 기사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로벌 5G 사이클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는 거죠. 투자 속도 자체가 빨라지면서 공격적인 장비 발주가 2021년서부터 이어진다고 보는 건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하반기에서부터 집중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 카카오, 스튜디오 드래곤, 그 다음에 DNC 미디어, 한글과 컴퓨터인데요. 먼저 역으로 한글과 컴퓨터 먼저 보도록 하죠. 한글과 컴퓨터도 제가 전에 비대면에 숨겨진 종목이라고 이제 많이 말씀드렸어요. 자회사 그 한컴 라이프 케어가 있는데 이게 마스크하고 이제 방호복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수혜자로 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논리가 좀 떨어지죠. 사실 그 신사업 중에서 핵심이 AI 콜센터라고 있습니다. AI 콜센터. 이게 서울하고 대구, 경북 지역을 포함해서 6개 지자체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하반기는 금융사하고도 연결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한국컴퓨터는 확장성이 굉장히 큰 기업이고 역시 비대면에 어찌 보면 ICT 종합기업이라고 봐야겠죠. 이게 사실 뭐 클라우드라든가 AI라든가 블록체인 다 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당장의 어떤 그 핵심 실적은 PC라든가 모바일 앱 오피스를 이제 오피스가 이제 핵심 사업인데
여하튼 간에 이제 확장성을 많이 갖춘 ICT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봉상 좀 제법적으로 오른 것 같지만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은 굉장히 그 흐름이 좋습니다. 자, 카카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관성이라든가 관성의 신과 함께 이제 진행하는 게 있죠. 웬만해서는 카카오의 상투를 맞춘 것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크게 무리가 없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카카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글로벌 또 확장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는 우리가 동네 조기 축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드라마가 이제 K-드라마, 말 그대로 K-드라마라고 해서 미국이라든가 중국, 동남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인 K-드라마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또 실적이 급등하고 있고, DNC 미디어도 이제 그 K-웹툰이죠. 저도 뭐 개인적으로 어릴 때 뭐 만화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K-웹툰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실적이 또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주도주, 급등주 세 가지 조건, 흐름과 이슈와 개인기 세 가지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마치겠고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